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격주로 만나는 정치구단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드디어 내일 방류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를 글쎄요. 결국 방류하네요. 우리 정부 태도가 안전에는 문제 없지만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오염수 찬성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부밖에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타당한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개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우리가 얻어낸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죠. 네. 일본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와 자존심을 팔아버렸고 결국 일본의 애물단지인 후쿠시마 오염수를 찬성함으로써 그들에게 완전히 갖다 바쳤죠. 특히 제가 브루타스 너마저, 미국 당신마저 어떻게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만약 그러면 일본어 속에 우리 독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독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우리 역사와 민족 자존심, 우리 건강을 팔아버리더니 이제 미국에는 우리의 영토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남해안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남 완도 진도 이쪽도 많은 분들이 지금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얘기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난리죠, 난리. 네. 우선 그 이해할 수 없는 게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이렇게 수산물을 소비하지 않으니까 아주 부도 직전이죠. 제가 완도에 가서 노하도라는 그 섬을 방문했어요. 네.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이 전부 기여해서 수협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복 양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전복이 전혀 팔리지 않으니까 다 소위 말하는 부도위기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기여한 젊은 청년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네. 또 수협의 경영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참으로 난감합니다.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와중에 아사히 신문 이거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인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여쭤봅니다. 글쎄요. 그것도 아사히 신문이 굉장히 그 전문지로 평가를 받는데 그래도 일본에서 진보적 평가를 받는데 말이죠.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 빨리 방류해버려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오보여야 되지만은 꼭 오보일까 하는 의심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외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오보일 경우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우리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야당에서 얘기하면 가짜뉴스라고 볼 때처럼 달라들어서 고발 고소하면서 일본의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게 사실 보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일본은 더 많은 걸 밀고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연안에 있는 수산물 같은 것도 또 일본 수산물 같은 것도 계속해서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뭔지 모르겠어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익을 우선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도대체 다 일본에 퍼주게 하잖아요. 네. 일본에 퍼주고 미국에 퍼주고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얻어낸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뭐 한미일 안보 했다. 그렇지만은 그게 오히려 더 큰 안보 문제를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중국을 저렇게 멀리함으로써 물론 중국 경제도 나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진짜 한심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관계를 이 4대 파탄을 낸 위기의 정부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대등한 위치에서 한미, 뭐 한일, 한중, 뭐 아니면 대북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돈이 가장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4강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외교만 잘하면은 돈을 벌 수도 있고 평화도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돌아가는 소이기 때문에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미국, 일본 풀만 먹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풀을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렸잖아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자,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방류인데 내일부터 방류라는 것은 더 끔찍한 얘기는 30년 정도를 방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글쎄 뭐 340만 톤이죠? 네. 네, 정확하게 134만 톤입니다. 134만 톤. 예. 이걸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 살짜리가 애가 태어나면 30살까지 그 물을 그 위험 속에서 있어야 돼요? 네. 애가 태어나서 오늘 태어난 애가 내일 태어난 애는 30년간 그 오염수를 먹고 자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 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괜찮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뭐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아니 애들이 태어나서 30년간 그 오염수를 먹고 자란 수산물을 농산물을 먹고 산다 하면은 그 국민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의 경우 불행한 일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능할까요? 글쎄요. 왜 그 일본에서도 매일 그 웹사이트에 그걸 발표한다겠던데 왜 한국만 발표하죠? 그건 벌써 한국이 가장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이게 이제 방류가 현실화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죠. 네. 일본 어제 보도를 보니까 약 800억 엔.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조의 대책비를 마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대책비를 추경으로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다 죽어야 되나요? 다 망해야 되나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30년간 우리가 그런 오염수를 먹고 자란 생선을, 수산물을, 농산물을 먹게 되고, 우리 국민 건강은 어떻게 되며, 농민들의 생활터전은 다 이랬잖아요. 네. 지금 제 고향 해남완도 진도를 가더라도 보십시오. 전복, 미역, 김, 광어 등 화로장 하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후 좀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자체도 줄여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수적인 산업이 어떤 영향이 오겠어요? 농어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IAEA 보고서를 포함해서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어야 될까요? 예. 아니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믿는다. 그렇지만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믿지를 말든지 찬성을 하지 말든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총리예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저도 손자를 키우고 삽니다마는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부모가 요즘 젊은 부모가 학교 급식에 집안 식탁에 그러한 생선 이걸 올리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선은 죽는다 이거죠. 이제 저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셀몬 같은 거는 잘 팔릴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일단 현실적으로 내일 방류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이번에 지난 8월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고 그래서 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오염수 방류하지 마라.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안전이 검증될 때까지 연기해라. 이 정도는 하고 와야 된다. 그래야 일본 총리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도 못 꺼내고 왔지 않습니까?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하려고 하느냐. 국방성에서 공식화하면은 앞으로 그 일본에서 한미일 해군 군사훈련을 할 때 우리는 일본에서 군사훈련을 하느냐. 우리 동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두고 보세요. 동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데 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의식이 있는지 주인의식이 있는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일본 총리 같이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반대할 것이다. 특히 미국. 이게 바다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네들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류에 찬성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우리한테 많기 때문에 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일본에서 우리에게만 매일 오염수 방류 문제 또 위험이 있을 때는 발표하느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저도 미국에서 살았지만은 미국은 그 원체 바다가 많고 네. 또 그 어족 자원이 충분해서 수산물을 직접 어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요. 네. 구역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양 원양 어선들도 그쪽 가서 잡아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처럼 절실하지 않다 이거죠. 연안 근해 어업이 우리는 주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모레 임명될 걸로 보십니까? 25일 임명할 것 같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나 모든 대개의 분들이 절대 이동관 방송위원장의 임명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인이 고사를 해야 된다 했지만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청개구리 고집이 세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나 언론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명 강행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KBS라든가 방문진 이사들이 줄줄이 지금 해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교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KBS 이사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EBS 방심이 정현주 회장 해촉시켜버리는 거 보세요. 네.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시켜버리고.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의 방송계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변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저는 박정희, 전두환 때도 저항을 했던 우리 언론인들이 야무지게 저항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유한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 사이에 언론을 파탄내고 탄압한다 하더라도 우리 훌륭한 언론인들이 반드시 저항해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리라고 보고 우리 야당도 우리 국민도 그러한 언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함께 투쟁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관련입니다. 8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버렸고요. 이제 9월 회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9월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시나요? 글쎄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어쩐지 지금 뭐 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법정 진술 등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저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연결되는 고리는 검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도 약 400여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특별한 게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회기가 아닌 지금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고 9월 정기국회 때는 청구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술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왜 그러시죠? 특별한 증거가 연결되지 않잖아요. 예. 예.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청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 해서 민주당을 교란시키려고 하는데 네. 저는 민주당도 지금 현재 물론 불촉배 특권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선언은 이재명 대표도 했지만은 법적으로는 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구속영장 동의서가 국회로 왔을 때 통과될지 여부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난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